가미당 주역 강독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풍손괴를 공부하겠습니다. 강사 오창입니다. 먼저 괴상을 보겠습니다. 괴상을 보면 하나의 음료가 두 개의 양료 아래서 이 양료에게 공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둘 겹쳐져 있죠. 자신을 낮추고 양료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괴명을 보면 이런 괴상을 가진 이 괴에 중풍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둘 겹친 것, 그걸 이제 손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죠. 팔괘를 공부할 때 이 손꾀는 바람으로 상징된다고 했는데, 이제 바람은 세상 만물과 모든 틈새까지 어디든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바람의 모습에서 자신을 낮추는 공손함, 그리고 이제 바람은 이제 어딘가에 막히면 또다시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바람이 막히면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막히면 몸집을 아주 그냥 좁게 가늘게 해서 어딘가에 쏙쏙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유연함을 읽어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괴명은 손입니다. 손. 이 손은 이제 공손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인데, 공손, 겸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연함이라든가 자유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출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또 어떻게 이제 괴가 조합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괴사를 보면 손, 소형, 리, 유유왕, 리견대인, 어려운 글자는 하나도 없죠. 일단 해석을 하면 공손함은 조금 형통할 수 있으니, 소형, 조금 형통할 수 있으니 나아갈 발을 두는 것이 이롭고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위에 괴상에서 보았듯이 상괴와 하괴가 다 공손, 유순, 이제 순종을 상징하죠. 그러니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걸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상에서 이제 괴상을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한 것이 대상전인데, 그 대상전은 이제 공자님이 붙이셨다고 보잖아요. 그 공자님이 붙이신 대상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따르는 바람이 손이다. 뭐든지 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자기 몸을 거기에 어딘가에 계속 따라서 가는, 자기 몸을 바꾸고 유연하게 하는 그것이 손이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명령을 내려서 정치를 한다.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 명령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순종이라는 거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분명히 이제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괴사에서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즉 아래 위가 서로 순종하면서 윤리나 명령, 법령 이런 규칙 등을 만들려고 해도 그걸 다 함께 이제 이걸 지켜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어떤 걸로는 완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랫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지켜나갈 때, 그 삶에서 그 명령을 구현할 때,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만 그 명령이 명령으로서의 힘을 지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이게 의미가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같이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소형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하고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어떤 한쪽이 강하게 끌고 가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의 어떤 공손함의 주체가 되는 것이 초효와 사효인데,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는 이제 이 하나의 그 하괴, 상괴를 따로따로 봤을 때 음효와 양효 중에 적은 숫자가 그 전체 상황을 주도하거든요.
뭐 그거는 쉽게 우리가 뭐 청일점, 홍일점 이런 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여자가 많은 데서 남자가 한 명이면 그 남자에게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남자가 많은 데서 여자가 한 명이면 또 그 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듯이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혼꾀에서 행위의 주체는 음효인 초육과 육사가 되는데 이제 이 둘이 다 이제 공손이라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건하고 뭔가 이렇게 과단성 있게 결단력 있게 나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나아가면 또 형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조금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리유유왕이냐라고 하면 이 강건하고 과단성 있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런 힘을 가져서 결단을 내리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갈 바를 분명히 두고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대인은 이제 그 나아갈 바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뭐 전체적인 비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것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형 리유유왕 리견대인은 이게 공손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형통한 것이고 그렇지만 자칫 우유부단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갈 바를 제시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괴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소동파는 이걸 좀 다른 언어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 정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좀 빗대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이와 구오는 대중이 선출한 권력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긴 하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권력이 실제의 권력은 어디 있냐 하면 대중들에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초효와 사효인데 그래서 구이와 구오가 권력을 행사할 때는 초효와 사효에게 물어서 해야 되는 거죠. 초육과 육사에게 물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육사와 초육은 실질적인 힘이 있긴 하지만 그 힘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행사하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표로 세운 그 자리에 있는 구이와 구오를 통해서 그 권력을 힘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손함이다. 이렇게 소동파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이런 걸 다 존중해서 뭔가 그것이 규칙과 법으로 만들어지고 다 같이 그걸 지켜나가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공손함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비근한 예로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공손함을 구현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중풍손괴는 서로 이제 상호 존중의 지혜, 그것이 그걸 통해서 이 힘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잘 현장에서 바람직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효사를 보면서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이 순종의 지혜, 순종의 덕이 잘 발휘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또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뭘지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효사로 넘어가면 초육이 진퇴리무인지정이라고 했는데 초육은 나아갔다가 물러나는 것이니 무인의 올바름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핏 보면은 공손함의 때에 무인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치를 살펴보면 이해가 하거든요. 이 초육은 음유한 자질이죠. 자체가 이 육이니까. 그런데 중을 이루지를 못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강한 자를 받들고 있죠. 특히 이제 구이와 구삼으로 이제 이어지는 강함을 받들고 있는 자리여서 지나치게 이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공손한 자인데 좀 자질 자체가 강건하지 못하고 음유한 데다가 또 자기가 지나치게 이제 공손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칫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뜻을 펴지를 못하고 나아갔다가 물러났다가 하면서 좀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내가 뭘 따라야 할지 그런 기준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힘들이 부딪히는 이 장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손의 첫 단계에서부터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인의 올바름인 거예요. 이 강함. 그러니까 공손함의 때이긴 하지만 내 안에는 강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나름대로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나아갔다 물러났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뜻, 내가 뜻을 가져야 하고 그 뜻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지만 공손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따라야 할 것이 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나를 낮추기도 하고, 뭐 굽히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어렵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유순한 자질이니까, 육이라는 것이 유순한 자질이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손이라는 것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바람은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를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첫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무인의 올바름이다. 이게 없는 공손은 자칫 아첨이나 두려움으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 소동파의 해석으로 본다면 초육은 실질적인 권력은 갖고 있는데 지위가, 자기 자리가 그걸 행사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이와 구삼이 볼 때 자칫 그 힘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이 구이를 통해서, 구호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자칫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체에 공부를 하러 이제 어느 집단에 왔으면 그 일원으로서 일단 그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렇게 가져서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의 어떤 그 나아갈 바와 맞지 않다면 그걸 수정하고 다듬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하다가 자꾸 의심이 생겨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부터 요구한 것이 무인의 올바름, 무인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의로 넘어가면 구의는 손재상하, 용사무분약, 길무구. 이걸 해석하면 공손함이 침상 아래에 있어요. 공손함이 침상 아래에 있는 것이니 축사와 무당을, 분약은 많다는 뜻인데 많이 쓰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그 침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침상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니까 구이는 이제 이 공손의 때에 양한 자질로, 구라는 이 양한 자질로 음의 자리에 왔죠. 이효는 음의 자리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랫자리, 전체로 봤을 때 이제 아랫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공손할 수 있는 공손한 자인 거죠. 이제 좀 과도하게 공손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뭔가 불안해하거나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아첨하여 그냥 상대의 편승해서 상대의 일을 기쁘게 해서 내가 거기 편성해서 뭔가를 가려고 하는 태도,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 구이는 강한 자질이고 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공손하긴 하지만 다행히 아첨이나 두려움으로 흐르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주역에서는 중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사무분야, 그러면 이제 축사와 무당을 많이 쓰는 게 쓰면 길하고 무고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축사와 무당은 고대 사회에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리는 관리, 그런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꽤 높은 관직입니다. 축사와 무당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축사와 무당이 제사를 지낼 때는 천지신명하고 통해야 되는데
그리고 천지신명의 그 명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들이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천지신명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마음속에 진실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축사와 무당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과도하게 공손할지라도 이 마음을 진실과 이런 걸로 꽉 채워서 뭔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다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 진실한 뜻을 살피지 못하면 이제 이걸 아첨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어떤 안에는 강한 어떤 그런 강건함을 갖고 있지만 이 공손한 상황에서 자신의 공손함을 최대한 드러냈을 때 너무 아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구이는 중을 얻은 자라서 이 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이 위치와 자질이 가운데가 비지 않고 꽉 차 있는 모습, 진실로 꽉 채운 모습. 그래서 겁을 먹거나 아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게 이제 구이가 맡아야 할 역할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축사나 무당이 신령에게 제사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위로는 구호에게 순종해서 구호가 정책과 명령을 내리는 걸 도와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구이의 역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축사와 무당처럼 진실을 꽉 채운다 마음속에 이거죠. 그럼 구삼은 빈손린. 풀이하면 구삼은 빈번하게 공손한 것이니 좀 부끄럽다, 인색하다. 그 풀이할 수 있는데 구삼은 양한 자질로 강의 자리에 왔죠. 그러니까 강이 와야 될 이 삼효의 자리에 와서 자기 자리에 오긴 했는데 중을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또 공손함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기가 어려워요.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이 하괴에서는 가장 윗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 하괴의 가장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강함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때 맞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좀 복잡하고 실수를 자주 합니다. 자신은 이제 강한 자질을 갖고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육사고 육사로 유한 자질을 갖고 있고 이 육사는 이 공손함의 때에 맞게 그 공손함의 행동의 주체로서 바로 이웃하고 있는 비의 자리에 있는 구삼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또 아래로는 강한 그렇게 육사가 자기한테 대하고 있고 또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밑에는 강한 구위를 밟고 있고 또 더 위에 보니까 구호와 상구가 또 이렇게 나란히 또 이어져 있고 이러니까 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없는 때인 거는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손한 척을 하죠. 그리고 권력이 초육에 있는 걸 알기는 하지만 거기에 자기를 낮추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걸 제압하자니 실질적인 힘이 없고 그런 형편이죠. 그걸 알고 있어서 이제 억지로 공손하게 되는 건데 이 빈자에는 자주라는 뜻도 있고 얼굴을 찡그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구삼이 가지는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가 이제 얼굴 찡그림 이걸로 이제 드러나는데 자주 공손하다 이것도 사실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자주 한다는 얘기는 한 번 하면 그걸 쭉 밀고 나가지 않고 자주 그걸 확인하거나 자주 그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걸 억지로 하고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빈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함부로 자기의 강함을 행사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자기도 공감해서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걸 가다가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구삼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그걸 잘 알아서 이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육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육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사, 회망, 전획, 삼품. 육사는 후회가 없어지니
사냥하여, 이 사냥, 이 밭이라는 건 어떤 현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획득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하여 새 등급의 짐승을 얻는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사는 음유한 자질로 호응하여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육사는 초육과 이제 응을 하는데 같은 음효잖아요.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분리하고 그 다음에 받들고 있는 자기가 위로 받들고 있는 구오하고 또 자기가 좀 올라타고 있는 구삼이 다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간에 찌그러져 있다 그래야 되나? 좀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마땅히 후회가 있겠죠. 그런데 육사는 어떤 미덕이 있냐 하면은 음의 자질로서 음의 자리에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왔다는 것이 왜 이 사람에게 유리하냐 하면은 이게 지금 공손함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공손함의 올바름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상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왔잖아요. 그 역시도 이 공손함의 상황이랑 굉장히 잘 맞죠. 공손함의 상황에 자신의 어떤 이 자질하고가 잘 맞아서 자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자라서 굉장히 이제 있을 수 있는 후회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전체 하체의 바로 윗자리에서 아래 사람에게 이제 공손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 아래의 이 궤도 공손함이고 위의 궤도 공손함인데 이 위의 공손함의 주인은 이제 육사라고 했는데 이 육사가 아래의 공손하게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처신을 하니까 후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사냥해서 새 등급의 짐승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제 여기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가장 중요한 아까 저희 그 사무분약할 때 얘기했던 그 천지신명에게 드리는 제사, 그 제사의 제수로 바치고 또 하나는 손님에게 주거나 아니면 군주의 푸주간을 채워서 군주의 그 반찬으로 쓰거나 군주를 보양하는 데 쓰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수레와 말머리꾼에게 주는 용도 가장 높게는 천지신명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나 군주 또 낮게는 수레와 말머리꾼에게까지 이 사냥한 그 수확물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방이 강한 자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면은 아래에도 강한 자가 놓여 있고 위에도 강한 자가 놓여 있잖아요. 이 둘러싸여 요렇게만 딱 본다면 정말 강함에 딱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자인데 이 자가 이 공손함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유한 자질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아래로 골고루 자기의 그 미덕인 공손함을 발휘해서 얻은 그 세운 공을 돌릴 줄 아는 자죠. 그래서 본래 후회가 있는 자리이지만 처신을 잘해서 후회가 없어지고 나중에 오히려 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이 구호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이 공손의 덕을 발휘해서 처신을 잘해서 공을 얻는 것. 그 강중한 덕을 가진 구호를 따라야 할 주군으로 삼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 후회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주 바로 아래에서 이제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자인데 이 유약함, 나약함 이것이 부정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덕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이 소동파는 아까 전에 이제 권력을 잘 행사하는 기술로 이제 그걸 풀이했다고 했는데 이 육사가 권력은 있지만 지위가 없기로 보면은 초육과 같아요. 근데 이제 구호를 주군으로 삼고 딱 중심을 잡고 안정되고 평온하고 올바른 자세로 기다리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으면 어떤 공을 세우면 그 결과물은 주군과 아랫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태도를 갖추면 그 구삼이 가졌던 그 불안정함을 넘어서 이제 구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구호를 보면 구호는 정길회망, 무불리, 무초유종,
선경삼일 후경삼일 하면 길하다라고 하는데 구호는 굳센 올발음을 지니면 길하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무초유종,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끝에는 결말이 있는 거죠. 결말은 있다는 거. 그래서 선경삼일, 경의 앞에 3일, 그 다음에 후에 3일 하면 길하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 구어는 존귀한 지위잖아요. 그리고 전체 이제 아까 전에 처음 이제 괴사를 얘기할 때 명령을 하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법령을 만들거나 했을 때 아래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만들어 나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명령이 나오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처신하는 데에서 중을 이루어서 중과 이게 양의 자리에 또 양이 왔으니까 중정을 다 이룬 거죠. 주역에서 가장 좋게 보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 위치이면서 태도를 가진 자죠. 그래서 중정을 이루어서 이 공손이라는 어떤 거를 가장 최선으로 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공손함이 유순한 도리니까 자칫하면 이제 유순이 나약함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 굳센 올바름을 가져야지만 이롭다는 거죠. 그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호가 이 구라는 강건함을 갖고 있는데 그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공손함의 때에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자질이 자칫 유약함으로 흐를까봐 이 점을 경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굳센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한 태도를 말하는데 이걸 계속 맨 앞에 놓은 이유가 공손하게 처신하는 것, 명령을 반포해서 그걸 잘 소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중정을 이룰 때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중정을 이룬다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디테일함을 다 이렇게 놓치지 않고 보면서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디테일함을 내가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따지거나 해서 막 주변을 피곤하게 하거나 이러진 않고 챙길 건 챙기고 또 전체의 흐름을 볼 줄 알면서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중정하다고 하는 거죠. 명령을 반포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초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처음부터 뭔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명령할 일도 없고 혁신할 사항도 없겠죠. 근데 개혁과 혁신은 그걸 시작할 때는 당장 뭔가 성과가 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 그건 이제 마음속에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는 이제 오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좀 해나가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처음 의도를 잊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봐서 쉽게 내가 좀 편한 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처음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미, 취지가 퇴색되고 말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경삼일, 후경삼일, 유종이라는 거는 이제 결말은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처음의 의도와 취지를 쭉 밀고 가서 중간을 넘겨야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을 갖게 되는데 그 힘을 받아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경이라는 거는 천간, 십천간 중에서 가운데를 넘긴 자리잖아요. 십천간이니까 가장 가운데가 이제 5, 6인데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무고 그 다음에 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넘어간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경인데 경으로 왔을 때 이제 중간을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선경, 경의 앞의 3, 그러니까 정이죠. 뒤의 3, 개가 되네요. 정일, 개일에 왔을 때에 까지 뭘 잘 챙기면 그러니까 정에서 중간을 넘어가는 거를 잘 이제 생각해서 그러니까 한 9293쯤 되겠죠.
거기서 뭔가를 중간을 잘 넘기고 그 다음에 넘겨서 다시 그걸 잘 다지는 또 3일을 넘어갈 때 그러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정길 맨 앞에 굳센 올바름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구호가 가져야 되는 올바름이라는 거는 남에게 이제 순종을 받는 건데, 내가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남에게 그런 순종을 받을 때는 내가 바른 도리를 지켜야 그 기람을 얻고 후회가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순종할 때 발표되는 정책이나 명령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시행해서 모두에게 이로움으로 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제 구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상구로 가면 손재상하, 상기자부. 손재상하는 구이와 같고 상기자부, 자부를 잃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흉, 여기서 정흉은 올바름의 측면에서 보면 흉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겠는데, 상구가 침상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침상이라는 것은 이제 편함한 높은 자리인데, 상구는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왔다는 뜻이고 편안함에서 벗어났다는 걸로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양효인 구가 이 구가 공손의 극한에 자리했기 때문에 이 역시 과도하게 공손한 자죠. 그리고 여기 자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이런 걸 얘기로 풀이할 수 있고, 이 부는 도끼거든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이 강건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상구가 가진 자산은 강건함인데, 그리고 이제 도끼는 어떤 결단력, 같이 통하는 면이 있죠. 양강한 자질은 본래 이제 결단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과도하게 공손해서 그 결단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올바른가라는 걸 본다면 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결단력을 잃었다는 거는 공손함에서 그 너무 지나치게 강함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서 자칫 이게 뭐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게 좀 전체 손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강건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도하게 공손한 바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건한 자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색해진 거죠. 그래서 올바름의 관점에서 본다면 흉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걸 뭐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덕이 부족하고 중을 얻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때 가장 난감하죠. 그러나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를 매 상황마다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궁색해지는데, 상구는 이제 양의 강건함을 지닌 자가 가장 높은 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강건함의 본성을 잃어버려서 편안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겸양이 극에 달하면 이제 뜻한 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공손함의 상황인데 그것이 너무 극한 상황에 가버리면, 극단에 가버리면 이거는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흉하게 되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중풍손괴에서 그 말하는 이 공손함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 공손함의 지혜라는 것은 공손함이 나약함이나 우유부단함, 아첨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 어떤 단계에서도 자기 안에 강건하고 바른 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초여해서 말해줬고, 또 어떤 단계에서도 그걸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이제 뭐 구의 같은 경우에는 진실함을 꽉 채운다는 걸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육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손함이 강함에 둘러싸였지만 자기의 그걸 가지고서 현장에서 뭔가 공을 세워서 골고루 나눠준다는 걸로 그걸 또 표현을 했고, 이 각각의 자리에 맞는 다양한 순종의 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마음에서, 진실함이 꽉 차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 이 공손함의 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공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나치게 두 손을 다소곳이 모은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서 약간 좀 나약함 또는 지나치면 아첨 이런 거로 흐르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나. 너 자신도 그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초효에서 무인 지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진실함을 꽉 채운 마음으로 내가 공손해야지만 그 공손이 아래 위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미덕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중풍선계를 마치겠습니다.